예, 2024년 7월 13일 음력으로는 6월 8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요. 오늘은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흥분한 나머지 서구 유럽의 철학과 사상과의 한판 승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세계 패권을 쪼물럭거리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이제 도전장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흰소에게 이 우리 누른 소가, 우리 조선반도에 있는 소들은 누른 소지 않습니까? 이 누른 소가 경상북도의 그 청도군에 가면 황소가 소씨름을 많이 하죠. 청도의 가장 민속 자랑거리가 바로 황소 씨름인데요. 이 황소 씨름을 이제 흰소를 상대로 이제 한 판을 뜰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흰둥이들에게 누른둥이가 이제 한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구 유럽과 여기에 이제 아루라 할까, 미국에 대하여 우리 이 샤먼 제국의 후예들이 학문적으로 한판 뜨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미 연방 국가들이 세계의 군사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요 근자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팀이 되어서 지금 해양 세력을 지금 현재 막고 있는 것이죠. 즉 대륙 세력이라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지금 현재 중국이죠. 옛날에는 중국이라 부르지 않고요, 경사라고 불렸습니다. 그 경사는 우리말로 서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결론은 어떤 것이냐? 우린 조선반도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리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희생되고 우리가 먼저 총알바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이 사국에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이가 합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반도에 있는 조선반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해병대나 아니면 특공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올 때 우리 지금 현재 보병들이 총알바지로 이제 나가게 되는 꼴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흰둥이들과 이제 이 누른둥이가 이 한판 뜨고 싶은 내용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을 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샤먼 제국의 부활은 바로 샤먼 제국은 우리가 일명 오방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 해가지고 폄하하고 있는 이런 끈이 떨어져 있는 주신과 끈이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부평초와 같이 떠들고 있는 보살과 이 무당들과는 질이 다른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부평초처럼 아주 뭐냐면은 원시 미개 아주 종교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폄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샤먼 제국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먼 제국이 부활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말과도 관계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를 무너뜨린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질서와 협력하고 연대하고 협동하고 보완하는 관계도 간다는 말과도 일치한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누구를 힘과 힘으로 지배하고 땅을 빼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샤먼 제국의 부활은 학문의 종주국을 우리가 선언한다는 말과 같아서 그동안에 이 서구 유럽인들이 대탐험 시대 이후 대탐험 시대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서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대항해를 했던 시대인데요. 이들이 대탐험의 시대가 15세기에서 18세기 약 300년 동안에 이 흰둥이들의 우울감을 뭐냐면은 이 유럽인들의 자신들 속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과학의 혁명과 기술의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 유럽인들 즉 흰둥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자신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 우리는 또 이 부분을 또 수긍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흰둥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들이 지금 현재 쟁취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빼들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빼들어 가지 못했다는 것은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는 우리의 그 상담, 상글, 실담이라고 하죠. 범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빼들어 가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쓰고 있고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꾼다는 것은 바로 산스크리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샤먼 제국을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온누리에 쓰고 있었던 범어를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범어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19세기 동안에 아까 15세기에서 18세기 동안에 약 300년 동안에 이런 서구인들이 패권을 잡아갔던 시기에 힘입어서 또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과학의 진보뿐만 아니라 19세기는 사회 철학적인 면에서 또 19세기의 생물학적 진화, 19세기의 사회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이 흰둥이들이 지금 서구 문명의 철학과 사상을 뭐냐면은 독점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생물학자에 대해서는 이제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 그래서 이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 과학의 진보나 사회 철학, 생물학적 진화, 사회적 진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틈나는 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20세기를 거쳐서 또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왔는데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샤먼의 제국 후예들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 디지털 혁명의 시대, 반도체 혁명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수만 년 동안에 환인들이 우리가 북방으로 올라가서 북방 문화권에는 천축강녀, 그 환인들은 바로 북위 66.6도의 연해준을 따라서 푼투라를 따라서 지금 핀란드까지 도달하였고요. 그리고 흑역석 혁명을 통해서 남하하여 지배자가 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구속에 있었던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엎어져 나갔는데 서쪽으로 갔던 금막 세력들이 그 신석기 후기와 더불어서 청동기와 더불어서 문명을 꽃피우게 됐는데 이들의 후손들이 그 지중해 문명권을 이루었고 지중해 문명권 중에서 특히 이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둘이가 손잡고 오늘날의 서구의 문명을 설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알렉산더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BC 한 2300년 이런 시대 때 사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오늘날의 서구 문명을 설계한 그 그림이 바로 샤먼 제국과 단절하고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천문학과 점성술, 그 연금술, 기타 수리, 기학 이런 모든 부분을 버리고 오로지 철학과 그 문학으로만 서구 유럽을 설계하고 그 나머지 바로 중세 암흑 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바로 대탐험의 시대, 정말 15세기에 포르투갈의 헨리 왕이 이 항해를 시작해 배에 대포를 싣고 튼튼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100명이 남아메리카에 가 가지고 잉카 제국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굴복시키고 난 이후에 남아메리카의 모든 원주민들에게 씨앗을 뿌려서 오늘날의 메스티조라는 그런 혼혈족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 샤먼 제국의 우리 조상들인 그 용왕들이라 그러는데요. 지하선전에 연금술과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과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흰둥이들이 이 세계에 큰 역할을 했던,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흰둥이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포르투갈의 헨리 왕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세계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거를 대체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각자 집에 공부하는 사람은 각자 생활 소도를 만들고 그리고 학문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노예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거쳐 세계대전을 통해서 21세기는 샤먼 제국의 후예들은 어떤 선택을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조선반도를 세계 학문의 메카로 할 것. 두 번째, 조선반도를 연방제 형태로 통일할 것. 네 번째, 조선반도를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로 할 것. 다섯 번째, 제4차 산업의 디지털 혁명으로 편성할 것. 여섯 번째,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명으로 학문적 소양을 가질 것. 일곱 번째, 샤먼 제국의 말 산스크리트를 복원할 것. 예,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누른둥이들이 앞으로 흰둥이에 대체해서 마지막 남은 부분
기하학, 수학, 천문학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줬는데 오로지 학문의 언어적 우리의 말과 글을 빼들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블루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 권기가 여기에서 다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7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조선반도를 세계 학문을 이끄는 메카로 할 것. 두 번째, 조선반도를 연방제 형태로 통일할 것. 세 번째, 조선반도를 샤먼 제국의 본향으로 할 것. 네 번째, 조선반도를 한국민주주의 뿌리로 할 것. 다섯 번째, 제4차 산업의 디지털 혁명을 편성할 것. 여섯 번째, 암호화폐, 블록체인 혁명을 학문 쪽 소양을 가질 것. 일곱 번째, 샤먼 제국의 산스크리트를 복원할 것. 예, 이렇게 제가 7가지로 접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흰둥이와 사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이 부분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적고 나면 또 생각이 금방 또 잊혀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지금 또 더운데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을 부활하기 위해서 7가지의 목표를 정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구 유럽 학문, 흰둥이들의 학문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학문이 영국을 거쳐 미국에 건너간 것을 우리가 훔쳐와야 합니다. 배워와야 합니다. 가령 19세기 후반에 농업에 기반을 두었던 유럽의 봉건제도와 조선시대의 계급문화에 따른 계급 간의 극렬한 적대 감정, 끔찍한 정도의 조선 총독부의 시절, 우리의 산업화의 과정에 따른 앞으로 엄청난 빈부 차이에 대한 사회적 모순을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과 진보적인 운동의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세기의 특징으로 개인주의에서 출발해서 파생한 무정부주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저 두 번째 테마로 들고 왔는데요. 17세기의 특징으로 개인주의에서 파생한 무정부주의 입장에 선 다수의 지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이 지금 이제 다수의 뭐냐면은 이 무정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다수 국가와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 무정부주의가. 그러면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한국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생각과 철학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소멸이라는 목적에 그 어떤 조직이나 정당성의 유용성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이 유럽 이 무정부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소멸이라는 목적에 그 어떤 조직이나 정당성의 유용성을 부인한다. 이들은 체제가 무너지기만 하면 자발적 협조가 일어나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건 저희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은 이런 작자들이라 결론 내린다는 것이죠. 저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 이런 작자들이라 결론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은 개혁을 선동하지도 않고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의 학문을 현실에 응용하는 것으로부터 초연한 그대로 남아있는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철학과 사상에 한결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세 번째, 영국의 제국주의는 빅토리아 여왕 때 엄청나게 확대되었는데
프랑스 역시 식민지를 확대했고요. 이들이 원시 문화, 삼원 문화를 규정한 것이 인류에 대한 모순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들이 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이들이 마치 제국주의에 있는 원시 문화, 삼원 문화를 규정하고 여기에 뭐냐면은 이 모순을 우리 인류학적인 모순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로 인류학에 대한 연구가 마치 역사학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인류학에 대한 인간이라는 문제는 결코 역사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누구를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억압착취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누구나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자유와 책임에 따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들은 역사학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커다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구 유럽 흰둥이들이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원시시대, 미개, 문명이라는 이런 3단계를 나누어서 마치 샤먼 제국의 시대 때는 원시시대고 미개사회고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사회와 여건과 환경에 맞는 그 시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뭐냐면은 그 독단적으로 뭐냐면 흰둥이들이 그들의 서구 문명 그 문명 철학을 뭐냐면은 재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 미개 문명이란 제국주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이들이. 자, 그래서 인간은 정치, 사회, 경제, 역사적인 관점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적 상징체계를 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은 정치, 사회, 경제, 역사적 관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적 상징체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존재임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은 바로 이러한 언어적 상징체계를 가진 위대하고도 거룩한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흰둥이에게 다시 뭐냐면은 이 누른둥이가 뭐냐면은 소뿔을 치밀고 흰둥이에게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고도의 물질 문명이 첨단화된 세계에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리무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서구 유럽에서는 바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부분이 왔고, 그들이 스스로 진단하기를 그들의 세상이 바로 광인의 시대고 족쇄의 시대고 폭력의 시대고 정신병의 시대라고 스스로 저들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정신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는 샤먼 제국에 서있던 오누리 말, 우리의 실담어, 우리의 범어, 우리의 산스크리트 북방실담어를 하는데 이것은 남방에 있는 데바나가리하고는 산스크리트가 좀 다릅니다. 자, 자, 그래서 이 고도의 물질 문명이 첨단화된 세계에 더 이상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리무중에 빠져버렸다 이거죠, 그들이. 자, 그래서 조선반도에 있는 이 학문하는 소도가 이제는 걸기할 때가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부활은 바로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샤먼 제국이 부활해야 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말과 글이 동서어원의 뿌리이기 때문에 세계 학문의 종주국으로서 지위를 보장받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먼 제국의 부활은 샤먼 제국의 온누리에 서였고 산스크리트 범어 실담어를 자유자재로 읽고 해석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현재 최고의 학자가 바로 스페인에서 공부하는 고속 실담학 세상을 이끌고 있는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고수 선생이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는 남북이 연방제로 통일하고 조선반도를 세계 언어의 뿌리로서 메카로서 이룩하는데 전 생애를 바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학문을 판매하고 세계 민주주의, 세계 평화를 팔고 있다 이거죠. 한국문학술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내가 소속된 곳이 황구문명학술회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존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